오늘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정말 황당하시겠지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는 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에 연루되는 여성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이죠. 현재는 장사를 접고 쉬고 있지만 사건이 있었을 당시 부산대 근처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도 있고 매출도 잘 나오던 가게였죠. 주변에서는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씨는 공평한지 한 가지 복을 주지 않으셨는데 그건 남자복이었죠. 그나마 20대 때는 연애를 조금 했었지만 한 달이 묵고 헤어지는 건 기본이고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자존감도 점점 떨어졌고 30대부터는 죽어라 일만 하다 보니 돈은 모았지만 주변 친구들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게 울감에 빠져 지내고 있을 때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가게 특성상 비가 오면 평소보다 손님이 늘어서 브레이크 타임 때 알바생들과 바쁘게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오픈을 시작하고 한창 손님을 받고 있는데 40대 정도로 돼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죠. 저 식사 됩니까? 저희 가게는 단체 손님이나 또는 가족 모임 단위로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일행이 몇 분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왔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기본 테이블이 4인 기준이라 1인 손님은 꺼려하는데 그날은 밖에 비도 오고 가게까지 찾아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손님은 고기 2인분과 소주 한 병을 시키고 대략 3시간 정도 있다 계산을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비 오는 날이면 찾아와 혼자 술을 마시는 겁니다. 여기는 혼술하는 가게도 아니고 단체 식당인데 가끔은 괜찮지만 비 오는 날마다 찾아오니 너무 곤란했죠.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정중하게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비 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며칠 후 그 손님이 찾아왔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알겠다고 웃으면서 넘어갔고 가게를 나가기 전 제게 명함 한 장을 주더군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이런 사람입니다. 남자가 건넨 명함은 방송국 PD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 PD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호들갑을 좀 떨었죠. 그러니까 결혼은 했는지 연애는 해봤는지 이런 걸 묻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혹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제 친구가 거기 메인 PD인데 관심 있으면 출연시켜줄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시간이 있을 때 보던 채널이었는데 남녀가 나와 짝을 찾는 프로였죠. 저는 자존감도 낮은 상태였고 그 자리에서 대답하기도 뭐해서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부모님께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당장 나가보라고 하더군요. 좋은 짝 만나서 사는 거 보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며칠 고민하다 흔치 않은 기회라 생각하고 나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명함에 있는 번호로 연락하려고 하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좋은 기회를 굳이 나한테 왜? 혹시 사기꾼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PD님이 돈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생각 있으면 연락만 달라고 했기에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자는 식으로 연락을 했죠. 약속을 잡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게 됐고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다가 서류 한 장을 건네주더군요. 천천히 읽어보니 출연 계약서라고 하던데 출연 조건으로 100만 원을 준다고 했고 다른 특별한 조건은 보이지 않았죠. 다만 한 가지 부탁은 방송 보안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 되고 출연 확정까지 몇 차례 미팅 자리가 있으니 부르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어길 시 출연은 무산되고 위약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일 때문에 미팅 자리에 못 가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일 끝나는 시간에 미팅 잡을 거라며 그 부분은 걱정 말라고 했죠. 대충 그런 이야기를 끝내고 저는 집으로 들어왔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 PD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밤 10시에 미팅 자리가 있으니 연산동에 있는 사무실로 오라고 했죠. 저는 얼른 마감을 하고 나서 택시를 잡아 연산동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주택으로 보이는 2층 건물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처음 보는 남자와 그리고 PD님이 있었죠. 원래 밖에서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 코로나 여파로 여기서 한잔하면서 미팅을 하자고 했습니다. PD님은 같이 서 있던 남자를 소개해 주셨는데 현재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은 생소했지만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라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라 생각했죠. 그렇게 인사를 끝내고 간단히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배우라는 남자가 의도적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더군요. 저는 미팅 같은 자리는 삶에서 처음 겪는 거라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죠. 거기다 옆에 있는 PD님까지 저를 보고 잘 어울린다며 프로그램 출연하지 말고 둘이 잘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미팅 자리를 3번 정도 가지게 됐고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됐죠. 저보다 7살 어린 연하였지만 자상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라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도 연애 목적은 아니라고 해서 만난 지 한 달 만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리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고 그때까지는 좋은 일만 생길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친구 직업상 일이 불규칙하고 가끔 배역을 맡더라도 비중이 거의 없는 엑스트라 정도였죠. 그래도 언젠가는 될 거라 믿었기에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날 가게일을 끝내고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작은 액수가 아니라서 어디 쓸 거냐고 물었더니 배역을 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야 좀 실망이네. 어차피 결혼할 건데 그 돈이 아깝나. 내가 잘 되면 서로 좋은 거잖아.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는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것 같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액수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결혼 날짜를 잡고 엄마와 둘이서 혼수용품을 보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혼집을 보던 중 좋은 매물이 나와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지금 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같이 보고 결정하자고 말했더니 전화가 끊어졌고 그게 남자친구와의 마지막 통화가 되었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 남자친구를 경찰서에서 만나게 됐는데 PD라는 사람과 남자친구는 부산에서 유명한 제비 사기단이었죠. 장사가 잘 되고 여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낸 뒤 며칠 동안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게 사장과 친분을 쌓고 결혼 여부나 남자친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명 프로그램 PD라고 사칭을 하고 다닌다고 했죠. 그 말에 속아 연락을 하게 되면 호감형 남자를 소개시켜주며 작업을 거는데 10명 중 8명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 중 한 분은 너무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배우라는 직업도 거짓이고 본 직업은 호빠 선수라고 하더군요. 고인이 되신 여성분 유서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가 들어갔고 일당들은 덜미가 잡힌 거였죠.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피해자가 수십 명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건지는 모르겠네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딱 봐도 사기라고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직접 당해본 당사자로서 속을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치밀하게 행동을 했었죠. 저도 당하기 전까지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걸 알고 나서 너무 힘들었지만 현재는 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자분 그리고 남자분들도 이유 없이 이성이 다가온다면 꼭 의심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